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수급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매매한 날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외국인이 매도했다, 기관이 순매수했다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를 주목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해보세요. 큰 규모의 자금이 한 종목에 집중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수로에 물이 몰려들면 물의 흐름이 변하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큰 자금이 몰려들고 빠져나가는 패턴을 알면 주가 움직임을 한 발 앞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급 분석의 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한국 주식을 사고 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이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이런 수급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실전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 분석은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만큼 중요한 도구입니다.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수익을 만듭니다. 시작해볼까요? 외국인 수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전체 거래량의 약 25%에서 35%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죠. 예를 들어 하루에 10조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면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을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외국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없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량은 현재의 60% 수준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의 파급력을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외국인 투자자들, 예를 들어 세계 굴지의 펀드 회사나 연기금들이 특정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매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당 업종의 주가들이 함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한순간에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100억 원대의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그 종목의 호가창에 있던 매도 물량들이 순식간에 소진되고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외국인 쇼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일제히 매도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급락장이 펼쳐집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기관으로는 그 매도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내려와 주가는 순식간에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외국인 매도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약 10조 원대의 순매도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만에 약 17% 하락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위험자산을 피하고 자국으로 자본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덩달아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2022년부터 2023년 초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외국인들이 관련 기업들에 집중 투자했을 때 해당 업종들은 동기간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실적 개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익률이죠. 외국인 자본의 순유입이 얼마나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인 수급의 영향이 큰 이유는 그들의 투자 패턴이 장기적이고 대규모라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처럼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경제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큰 자금을 한 번에 움직입니다.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곧 국제적 수준의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바뀌면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매수하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매수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큰 파도가 작은 물결들을 함께 일으키는 것처럼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 수급이 환율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 예를 들어 달러당 1,300원대일 때 외국인들은 더 저렴하게 한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매수 심리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 달러당 1,100원대가 되면 외국인들의 환해지 비용이 증가해서 매도 압박이 생기는 시기죠. 이처럼 환율 변동 하나도 외국인 수급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글로벌 경제 지표 변화도 즉각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반영됩니다. 결국 외국인 수급의 변화는 단순히 매수와 매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흐름 전체의 균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외국인 수급 데이터를 주시하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수급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플레이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특징을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보험사, 은행, 연기금, 펀드사 같은 큰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의 수급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에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개인 투자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기관이 하루에 100억 원어치를 사들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개인 투자자 수십 명이 동시에 매수하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에서 기관의 매매 비중을 보면 전체 거래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20-30% 정도입니다. 이것만 봐도 기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더 흥미로운 점은 기관의 매매 패턴이 상당히 일관성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처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늘은 사고 내일은 팔고, 모레는 또 사고. 이런 식의 진동 같은 거래는 기관에선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엄격한 리스크 관리 규정과 장기 투자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보통 기업의 펀더멘탈, 즉 실적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움직입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기관들은 먼저 해당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예상치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만약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고 향후 성장성도 밝다면 기관들은 서서히 포지션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가 지속되는 종목들은 실제로 실적 개선이나 긍정적인 뉴스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기관 순매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곧 어떤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산업 전망이 어두워지거나 혹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같은 리스크가 발견됐을 때 기관들은 먼저 나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을 때 기관은 이미 한 발 물러서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관의 봐주기 현상입니다. 이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주가를 지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시장이 약할 때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면 주가 하락을 막는 방어선이 형성됩니다. 마치 댐이 물을 막듯이 말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이 봐주는군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매수에 나서는 심리 효과도 생깁니다. 반대로 기관들이 일제히 매도 모드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락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대량 매도는 시장의 공급 곡선을 급격하게 우상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소량 매수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별 종목보다 코스피 지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를 구성하는 대형주들의 기관이 매도하면 지수 전체가 함께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기관 수급 데이터는 어디서 볼까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와 각 증권사의 TS, MTS 시스템에서 매일 거래 후 공시됩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순매수 또는 순매도 현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일 변동보다는 주간, 월간 추세를 보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관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지만 한두 달 동안 계속 매도가 나오면 그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 데이터를 활용하는 핵심이 될 거라는 점 잠깐만 기억해 두시고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패턴과 영향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이 실제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증권사 홈페이지나 금융정보 포털에 공개되는 외국인, 기관, 개인의 일일 수급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장 마감 후 약 30분 이내에 그날의 순매수 순매도 현황이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에서 외국인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해외 펀드나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대량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기관 투자자가 5거래일 내내 순매도하는데 개인만 순매수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적극 암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급 데이터 하나만으로 투자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관이 매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기관이 수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펀드 규모 축소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관 내에서도 한쪽은 사고 다른 쪽은 팔 수 있으니 순매도라는 결과만으로는 그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은행권 펀드는 매도하지만 증권사 자기 계정은 매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 데이터를 다른 기술적 지표들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면 이는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매우 강한 신호가 됩니다.
주가도 오르고 외국인도 사니까요. 반대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한다면 이는 기술적 반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들이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건데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다른 활용법은 수급 추이의 변곡점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지난 4주간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했는데 갑자기 순매수로 돌아섰다든지 기관의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순매수로 바뀐다든지 개인의 매수 수량이 평소의 3배에서 5배까지 급증하는 시점들 말입니다. 이런 변곡점은 종종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바뀔 때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판단 변화를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수급 데이터의 절대값보다 상대 비교를 보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의 순매수를 했다는 절대 규모보다 최근 한 달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례적인 규모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평소엔 하루에 50억 정도 순매도하던 기관이 갑자기 200억을 순매수하면 그것은 시장이 주목할 만한 신호인 것이죠. 개인 투자자가 평소처럼 매매하는 것과 기관이 특별히 움직이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수급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시간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 거래일만 순매도했다면 별 의미가 없지만 3일 이상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면 그것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또한 거래량과도 함께 봐야 하는데 수급은 좋지만 거래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이라면 그 수급의 신뢰도는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급이 약해도 거래량이 폭증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므로 변화를 감지할 신호입니다. 결국 수급 데이터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정확한 목표지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알려주지만 수급은 현재 시장의 방향과 큰 손들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활용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더욱 정확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외국인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특히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큰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 수급의 특징과 영향력을 다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과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매매 패턴은 기술적, 펀더멘탈적 가치를 모두 반영합니다. 기관이 사고 있다는 것은 해당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신호이며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가 수급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의 매매 동향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여러분은 시장의 힘의 균형을 이해하고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의도를 담은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차트에서 수급 신호를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교육 목적이며 투자 결정은 항상 충분한 검토와 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